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백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후 18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다시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자, 곧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 여러분은 얼마나 든든하게 이 노후를 대비해 놓으셨습니까? 자, 노후를 생각하면 건강에 관련한 고민과 함께 항상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따라오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 황금 노후를 대비하는 실버 보험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나의 노후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야말로 황금 대비책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명서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천의 한 안과. 올해 71세인 한순희 씨는 4, 5년 전부터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큰 글씨, 작은 글씨는 뭐 밑에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녀의 눈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땐 낀 것 같아갖고 자꾸 눈으로 손으로 비빌 때도 있고 아무튼 불편해요. 잘 안. 한순희 씨가 앓고 있는 병은 바로 백내장입니다. 최근 증상이 심해져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백내장은 우리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온 상태로 별다른 통증은 없지만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며 점차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정체는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백내장의 초기에는 안약이나 그런 걸로 이제 치료가 되지는 않고요. 이제 백내장의 진행을 좀 지연시키는 안약을 넣으면서 경과 관찰을 하셔야 되고, 백내장이 너무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수술도 어려워지고요. 수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50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40대 대비 50대 입원 환자가 백내장은 약 7배, 무릎 관절증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오른쪽 무릎 관절 수술을 마치고 왼쪽 무릎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김춘자 씨. 이렇게 뼈가 이렇게 다 붙었다고요. 무릎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서 지금 거의 무릎 안쪽 뼈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무릎 주변에 이렇게 연골이 닳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무릎 주변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 통증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소약을 몇 년 동안 먹었거든요. 지금 약 먹은 지가 됐는데 더 심한 데는 한 2년? 계단 내려갈 때 못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힘들고 옆으로 걸어야 되고.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상태와 염증의 정도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구분됩니다. 닳아버린 연골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심하지 않는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은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라든지 찜질이라든지 전기치료 같은 물리치료만 해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요. 김춘자 씨는 퇴행성 관절염 4기로 약물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 다리 변형까지 진행되고 있어 수술이 시급했습니다. 정상적인 관절 연골 색깔이 이렇게 하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절 연골이 다 마모가 돼가지고 전 관절면이 다 이렇게 뼈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로. 이처럼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 해당 관절 부위를 절개하고 마모된 연골과 뼈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절을 넣어주게 됩니다. 인공관절 삽입 후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잘 쓰면은
20년 가까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점검을 하게 되고요. 생활의 패턴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고 있는 자세를 피하고 그 다음에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60대 노년기에 접어든 나이지만 김춘자 씨는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초고령화 사회가 곧 다가온다라고 하니까 정말 걱정도 되고 사실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이 실버보험, 그러니까 꼭 보험 대비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그 노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어. 노래가 있어요. 예, 저도 좋아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이 60대의 그 분들한테 노부부 혹은 노인이라고 부르시면 요즘에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청년들이신데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 노래가 나온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니까 1995년이에요. 이때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69세 정도였고 네.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77세 정도였는데 네네. 지금은 남성, 여성 모두 한 10년 정도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제목이 이제 바뀌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예. 노래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노부부 그러면 이제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막 정말 허리도 좀 굽으신 것 같고 정말 삶의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신 이런 느낌인데 60대는 아직 한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오히려 이제는 노래 제목이 80대 노부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최근에 육체적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이제 판결이 나오는 추세고 정부의 나라에서도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트렌드와 좀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저희가 시청자님들 상담을 나가 보면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하신 상품들의 경우에는 70세 만기거나 80세 만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80세 이후를 대비하는 보험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노년이 되시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게 생활비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2015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자료를 보면요. 70세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가 월 146만 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공시가 됐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마련이 되지 않은 가정이 훨씬 더 클 거예요. 1950년도나 196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본인들의 생활보다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서 애쓰신 맞아요. 분들이 예.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시작이 됐다고 봐지고요. 근데 슬픈 사실은 이분들의 소득이 줄고 있지만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병원비의 지출이 이제 곧 늘어나는 시기라서 이런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42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받은 진료비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한 그 진료비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추가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노인이 사망 시까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기간이 평균 22개월 정도라고 하니까 그 비용까지 따져본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병원비 정말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 건강보험 혜택이 있잖아요. 네. 예. 뭐 특히 또 65세 이상의 분들한테는 그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뭐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죠. 네네네. 실제로 뭐 요즘에는 65세 이상의
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네.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도 좀 느끼시는 것 같고 또 무료 건강검진이라던가 병원비 할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혜택을 몸으로 느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아프고 큰 돈 들어갈 때가 문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요즘엔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들은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 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장기 요양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받기도 쉽지가 않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또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도들이나 복지 혜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대한 그 부담을 누가 부담하느냐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노인 한 명당 간병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봤더니 네. 자녀들의 부담이 무려 78%. 그리고 배우자의 부담이 15%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거는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인분들이 본인이 아픈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 장기요양보험 신청 그 절차가 있거든요. 네네. 그 관련되시는 분들은 조금 꼼꼼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신청 방법은 우선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요. 그러면 공단에서 직원이 나오죠. 그래서 인정 조사를 하고요. 이 조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장기요양 신청서와 그리고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송부받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65세 이상 노령자분 그리고 65세 미만인데 어떤 치매 증상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것 같은 그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혼자 생활을 6개월 이상 못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 접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상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지 않다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반짝반짝 황금보다 더 빛나게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험 사용 설명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황금 노후를 대비하는 실버 보험. 전문가들이 뽑은 첫 번째 보험인데요.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간병보험입니다. 근데 간병보험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먼저 이제 치매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매보험을 대표적인 간병보험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중증 치매가 됐을 때 장기 요양 상태로 접어들면서 네. 간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얼마 전 이제 중앙치매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 약 75만 명 정도가 치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연령을 65세에서 85세로 옮겨보면요. 무려 4명 중 1명이 치매를 지금 앓고 있는 중이거든요. 심각하네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 치매 보험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치매 진단됐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으로 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세태를 반영해서 보험사들도 치매 보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 과거에는 중증 치매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증 치매 진단이 돼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중증 치매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 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매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치매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본인한테 맞는 치매 보험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치매 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간병 보험에 이 치매 보험 하나로만 대비가 될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때요?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끔 네. 그 암보험하고 치매보험 두 가지를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 차이점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지급 기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암 같은 경우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 보험금이 나오죠. 하지만 치매는 발급을 받고 보험사에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90일 동안의 지속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자료까지 첨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영상 자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아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군가 이래버리면 예 어떤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가 없죠. 네, 반드시 영상 자료랑 같이 제출이 돼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저는 치매가 염려가 되신다면 간병보험이 맞다고 봐요. 아. 예, 왜냐하면 간병보험은 그게 치매든 뭐 어떤 거든 내가 간병에 비용이 필요로 한다면 이제 보험금을 어쨌든 이제 수령하실 수가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만큼 영역이 넓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병보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간병보험은 단품으로도 있고 특약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급 조건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네. 어떻게 되시냐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이제 좀 더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금을 가입하실 때도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제가 직접 겪었던 거 하나 있는데 예. 말씀드릴까요? 그 시청자분 상담을 진행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원래 부부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두 분이 같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배우자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3년째 누워 계신대요. 아. 이만큼 장기적으로 저 간병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는 힘든 거예요. 이미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전적인 부담까지 더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겠죠. 흔히들 이제 간병하면 치매만 생각이 되실 텐데 치매는 말 그대로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만 해당이 되지만 간병보험은 그게 치매든 아니든 그 조건만 해당이 되면 이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요. 그런데 간병보험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치매보험은 아까 박성일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기간이 어떤 충족이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병 특약은 환급형으로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보험금을 이제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가 되면 그 기점으로 보험 혜택이 끊기고 다시 180일이 지나서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또 월 보험료 알아봐야죠. 네,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예, 진단금을 주는 간병보험과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간병인 보험이 있는데요. 먼저 간병보험에 대해서 월 보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장 내용은 경증 치매나 경증 장기 요양 상태인 경우에 500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나 중증 치매 상태에 진단이 되면 3,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50세 남성이 72,200원, 여성은 99,9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험료를 보시면은 여성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여성분의 위험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인데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간병인을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3년 갱신으로 100세 만기인 경우 50세 기준 남성이 1,192원이 나왔고요. 여성은 16,308원이 나왔습니다. 간병인 지원을 받는 상품인데 네. 보험사가 만약에 이 간병인을 지원을 못 해줄 경우에는 네. 현재로서는 최대 11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황금 노후를 대비하는 실버 보험, 전문가들이 뽑은 두 번째 보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은 수술비 보험이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좀 고령일수록 수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연령이 많다 보니까 수술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2015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노인성 백내장, 협심증, 무릎 관절증 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따른 수술비가 뭐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300만 원까지 나오게 되는데 또 한 가지 간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떤 거냐면 이 수술비는 그 교통비나 네. 식비 그리고 기타 다른 약제 치료비 등 이런 부분들은 빠진 그냥 순수 수술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술비 자체로만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손보험은 많이 좀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손보험 있어도 이 수술비 보험 필요할까요?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예. 사실 실손보험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 분명히 있죠. 하지만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실손보험은 다 갱신형밖에 없다는 겁니다. 갱신형은 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갱신 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실 보험사에서 보기에 더 병원 가실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얼마만큼 보험료가 올라갈지 사실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지는 갱신보험료를 과연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까 만기가 100세다. 그러면 80세, 90세, 100세까지 이 실손보험을 계속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0세 이상이 되셨을 때 이 실손보험을 유지하신다라고 가정해 보면 네. 얼마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어요. 부담되죠 또. 네, 아, 그래서 예. 이거 도저히 유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보험이 없어져 아예 버리는 그냥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를 꼭 하실 필요가 있는데 나이 드셔서 그냥 뭐 병원 가셔서 약 타 드시는 정도라면 큰 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수술하셔야 될 정도로 뭐 질병이 좀 심각하다라고 하면 정말 큰 돈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비 보험을 통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비 보험료 어떤가요? 궁금한데요. 네. 네. 네, 먼저 그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예,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질병 수술비 20만 원, 5대 기관 질병 수술비 2천만 원, 32대 질병 관여 수술비가 1,000만 원, 64대 질병 수술비를 500만 원을 준비를 할 경우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50세 남성이 약 4만 6천 원 정도, 여성은 약 4만 3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수술비 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렴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황금 노후를 대비하는 실버 보험, 전문가들이 뽑은 세 번째 보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3대 진단비 보험이네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대 진단비. 예, 어떤 질환인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3대 진단비라고 함은 네. 암, 뇌혈관, 심혈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통 암, 뇌, 심인지는 알고 계시는데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 계세요. 발병률 높아서? 발병률이 높아서도 맞고요. 이제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무려 90%가 질병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90% 중에 네. 45%,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잡으면 46% 정도가 암, 뇌, 심장 질환으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진단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진단을 받고 바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투병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3대 진단비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잘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3대 진단비 중에 뭐 암,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암은 대부분 좀 아세요. 하지만 2대 질병, 특히 2대 질병 중에서 뇌혈관 질병들에 관한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뒤로 갈수록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영역이 넓어야 내가 어떤 것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뇌혈관 질환 중에 아무래도 좀 이거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과성 뇌혈 발작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뇌졸중 진단비를 갖고 있으셔도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아. 예, 그만큼 내가 영역을 넓게 갖고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줄 실버 보험 특집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100세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자, 바로 이럴 때 보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24시간 시청자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도 또 끝난 후에도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죠. 황금 노후를 대비하는 실버 보험 전문가들이 뽑은 네 번째 보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종신보험이었네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결국 사망보험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의 노후는 좀 직접적으로 좀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이제 사실 자식들이나 네. 아니면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험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3대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내가 그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면 내가 낸 보험이 다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 할 정도로 암이 너무 많으니까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3명 중에 2명은 암에 안 걸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암이 걱정돼서 암보험 가입했는데 암에 안 걸리시고 그냥 노후가 쭉 이렇게 지속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보험료는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결국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죽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100%인 상품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받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이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노후에 가입하시는 종신보험은 내가 죽고 나서 뭐 애들한테 뭐 남겨주는 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보다도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들이 병원에서 쓰시는 비용,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종신보험을 저희들이 추천드리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종신보험은 또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입을 하고 싶어도 뭐 좀 전에도 뭐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거나 혹은 뭐 좀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가입 자체가 좀 되지 않지 않을까. 네, 과거에는 이제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시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또 간편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325라고 하는데요.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추가 소견, 의사의 추가 소견이 없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진단으로 인한 이제 암 진단 또는 그 진단으로 인한 입원 수술 이력만 없으시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보험료가 또 중요하실 텐데요. 보통 60세 남성 15년 납으로 하셨을 때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약 39,800원 정도가 나오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보험료가 조금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상품 중에는 내가 낸 보험료와 보험금까지도 같이 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품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 노후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저희 전문가들에게 미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건의 사례자분께 꼭 필요한 보험을 계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험료는 2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65세 여성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고혈압약을 10년째 복용 중입니다. 예. 자, 그리고 3년 전에 모든 보험을 해지한 상태.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저희 전문가들이 좀 깔끔하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박선일 전문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 네. 어머님께 네네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로 한번 보험 보장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3대 진단비. 네네. 그래서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이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이 수술비 1,000만 원씩 들어가고 네. 거기에 혹시라도 응급실 가시게 되면 응급실 내원 비용 5만 원에 중환자실에 혹시라도 입원하셨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나오는 플랜으로 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보험료 한 7만 원 정도 가능하실 것 같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하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험료 한 9만 원 정도 네. 같은데 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20년을 납입하고 나면 내가 냈던 돈 대비해서 환급률이 한 1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냈던 돈을 다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보험료가 한 16만 원 정도로 20만 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적절하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가성비가 가장 높은 보험이 실손 의료비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실손 의료비를 조금 할증 플랜으로 해서 한번 그 가입을 권유해 드릴 것 같은데요. 예. 경험상 지금 65세 여성분이시고 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면 보험료는 한 6만 원대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손 의료비를 하나 챙겨 드리고 그 다음에는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해서 암, 뇌, 심장 진단금을 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과 질병 수술비 이제 최저 20만 원 그리고 최고 한 32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추천해 드리는데 보험료는 약 4만 2천 원 정도 나오셔서 이제 총 합계가 한 10만 원 정도시면은 어머나. 이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동우 전문가에게 쏠깃하는데요. 반발하시겠습니까? 단점이 있죠. 바로 나오네요. 단점. 예. 실손보험 매년 갱신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제가 이게 보통 실손이 아니고 착한 실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갱신률이 많이 낮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 아주 든든하고 빛나는 황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직 남아있는 인생 많습니다. 전문가들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든 전화 상담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 응답하라 보험 순서입니다. 자, 한 주간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예약 남겨주셨는데요. 그중 한 분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마포에 사는 29살 회사원입니다.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까지 이제 취업 준비생이었다가 네. 지난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 성공을 축하한다면서 네. 이제 선물을 주시길래 열어봤는데 보험 증권이더라고요. 어, 네, 근데 그동안 어머니가 내주시던 제 보험이 총 3개였고 예. 보험료가 한 26만 원 정도였는데 네네. 제 월급으로 내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이게 보험료가 비싼 만큼 보장이 좋은 건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취업 선물로 딱 받으셨는데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좀 부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잘 가입이 된 건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본격적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례지만 현재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세요? 세금을 제하고 나면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230만 원인데 보험료가 26만 원이면 월급의 네. 10% 정도잖아요. 넘는데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종신보험 하나가 2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요, 사실은 사망보험금보다는 제가 살아서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뭐 나중에 연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축처럼 생각하고 넣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고민이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 미혼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다면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증권을 좀 파악을 하고 나중에 연금처럼 쓸 수 있는 종신보험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예. 네, 시청자님 이동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시청자님께서 그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보험료를 줄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가족력 대비해서 혈관 질환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시청자님께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증권 분석부터 해보죠. 네, 제가 현재 가입 내용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현재 실손의료비는 착한 실손의료비로 잘 가입을 해 놓으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종신보험의 특약이 다 5년 갱신, 80세 만기로 되어 있으면서 아까 그 가족력으로 당뇨하고 혈압 쪽이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암보험이 지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가 조금 비싸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안타까운 게요. 네. 시청자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지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종신보험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암보험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갱신형이라면 훗날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실손보험은 지금 착한 실손보험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행인 건 굉장히 좀 아직 이제 나이가 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신규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보험료는 기존 25만 1,750원에서 10만 8,140원으로 약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방법,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을 함께 만나보시죠. 드디어 제주도 진출에 성공한 보험 사용 설명서. 이 푸르른 제주에서 우리를 부르는 의뢰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주도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훌륭합니다. 의뢰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는데요. 밥부터 먹고 갈게요. 첫술의 배부름을 만끽하기 위해 제주의 명물 전복 비빔밥과 전복구이를 맛보러 온 남기현 전문가. 보는 것만으로도 제주의 향기가 넘실거립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남기현 전문가의 의뢰인, 아니 제주 투어. 설마 이 넓은 바다에 의뢰인이 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여기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저기 커피 있네. 커피 한 잔 먹고 가시죠. 초조한 제작진과 달리 느긋한 마음으로 제주를 즐기는 남기현 전문가. 아니, 놀러 온겨? 의뢰인 만나러 온겨? 이래서 오늘 안에 의뢰인을 만날 수 있긴 한겨? 잠깐. 또 여기 뭐 먹으러 온 거예요? 의뢰인 만나러 왔죠. 저 놀고 먹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난 오늘의 의뢰인. 제주 수제잼 공방의 김은정 대표. 찾아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제주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바다의 풍경이나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과일하고 이제 농산물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잼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당근도 그렇고 감귤도 그렇고 색감이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잼이니까 빵에 드시는 게 더 맛있겠죠? 혹시 저희 잼 종류 중에 혹시 관심 가는, 아니 맛보고 싶은 잼이 있나요? 전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달달한 천혜향이라는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천혜향. 천혜향? 알겠어요. 고운 빛깔의 당근잼과 제주를 병안에 포개 놓은 감귤잼이 참 먹은직스러운데요. 와 냄새.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이 어떤가요?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게 오렌지 맛도 나면서 이게 되게 달콤하기도 하고, 이거 빵이랑 먹으니까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맛있는 걸 먹었는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어제 양파잼을 만들었는데요. 그거 스티커 라벨 작업하는 거 조금만 도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네.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이 스티커를 이 밑에서 한 0.5mm 정도를 띄워서요. 이 원형이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쉽게만 봤던 스티커 작업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처음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그거는 하다 보면 늘겠죠. 네. 만들고 포장해 판매까지. 이처럼 한시도 쉴 틈 없는 김은정 대표의 고민은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불 앞에서 잼을 끓이다 보니까 화상을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들이나 이런 만든 잼들을 옮길 때 많이 무겁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해에 대한 걱정이 아무래도 있죠.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해 위험.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화상 진단비를 필요로 하시지. 그죠. 그거 하면은 시청자님한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과연 그녀에겐 어떤 보험이 처방될까요? 김은정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잼 공방을 운영하는 김은정 씨. 그녀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질병과 상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에 보장을 받기를 원했는데요. 또 연금보험을 준비했지만 이 보험이 적절하게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비갱신이지만 특약은 3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구조로 설정되어 80세까지 올라가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거기에 2016년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유용한 특약인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10년 뒤에 소멸되는 상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은정 씨의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온 종신보험은 보장 내용은 줄이고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감액 완납을 실행, 운전자 보험은 삭제를 권유합니다. 또한 남은 비용은 연금에 추가 납입해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하나로 묶은 저렴한 건강보험을 신규로 제한합니다. 신규 가입할 종합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언제 발생할지 모를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여러 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 기존에 없었던 수술비를 추가해 3대 질환을 진단받거나 상해로 인한 수술 시 매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만기가 짧았던 배상 책임과 보장 내역을 100세로 늘려 적절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김은정 씨는 앞으로 오랫동안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배상과 질병, 상해에 대한 보장 역시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보험 사용 설명서 드디어 제주도까지 진출했습니다. 무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만난 주인공. 자, 앞으로도 제주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명쾌한 보험 상식 코너죠. 보험 쪽집게 시간입니다. 이무섭 전문가 나와주세요. 어려운 보험 상식 알기 쉽게 콕콕콕콕콕콕 집어드리는 보험 족집게 박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병,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으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질환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꼼꼼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족집게 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관련 진단비 가입하실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보장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뇌출혈 진단비 준비해놨으니 다 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뇌출혈 특약은 뇌혈관 질환 관련 특약 중 보장 범위가 가장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도 뇌졸중 진단을 받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중요한 건데요. 보장 범위가 좁은 것부터 넓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뇌출혈 특약, 뇌졸중 특약, 뇌혈관 질환 특약 순이며 넓은 범위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만 60세가 넘어가면서 여러 보험 상품을 알아보시다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던데 어떡하지? 이럴 때는 차선책이라고 하죠. 뇌혈관 질환의 경우 수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비 가입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 가입 장벽이 좀 더 낮은 수술비 특약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콕콕 요점사항,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보험 상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집게 박사 이무섭이었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는 100세 시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암보험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꿀팁들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